장예원의 시네타운. 추위도 타지 않는 엘사가 감기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애취. 재채기를 할 때마다 꼬마 눈사람이 튀어나와요. 눈뭉치만한 아주 작고 앙증맞은 눈사람이죠. 그 꼬마 동생들한테 올라프는 이름도 붙여줬어요. 슬러지, 슬러시, 슬라이드, 엔젤, 블레이크, 블리지, 플러리, 크리스탈, 파우더. 엘사가 감기 걸렸나봐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귀여운 꼬마 눈사람과 마주치지 않으셨나요? 아파트 화단에, 공원 벤치에, 놀이터 시소 위에 모처럼 내린 한방눈의 선물. 춥지만 즐거운 겨울 풍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장예원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장예원의 시네타운 첫 곡은요. 겨울왕국 2에서 골라봤습니다. 조시 게드의 When I'm Older. 겨울왕국 1과 2 사이에 8분짜리 짧은 단편 겨울왕국 열기에 나왔던 에피소드죠. 엘사가 재채기를 할 때마다 그 작은 눈사람이 튀어나와서 나중엔 산처럼 쌓이거든요. 처음엔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하던 올라프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눈사람 괴물 마시멜로우가 살고 있는 얼음성으로 죄다 데려다 놓습니다. 진짜 이 겨울왕국 1, 2 사이에 단편이 있었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진짜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눈을 못 보고 지나가나 했는데 밀렸던 눈이 한꺼번에 내렸네요. 아침 출근길은 좀 걱정스러웠지만 모처럼 내린 눈이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 어떡하죠? 폭설 예보가 있는 곳도 있던데 계신 곳은 어떤지 들려주세요. 이슬씨, 뚜벅이 걸어오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춥죠, 진짜. 손이 너무 시려웠습니다. 너무 예쁘게 오네요. 예쁜 쓰레기다! 라고. 눈 내리는 걸 보고 운전 어떡하지? 진짜 어떻게 걸어가지 하면 동심을 잃은 거라던데 저도 눈 내리는 거 보고 주말 동안도 운전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었습니다. 동심을 잃었나 봐요. 5324님, 겨울의 끝자락에서 오랜만에 보는 눈 내리는 풍경. 걱정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여기 충남 예산인데요. 온 동네가 하얀 생크림에 뒤덮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내렸구나, 예산에. 이 생크림에 뒤덮인 정도라면 예쁘겠네요. 오늘 2부에 영알못의 추천 영화 코너 영화가 보고 싶어서 진행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쌤, 덕원씨가 매주 한 편씩 여러분의 추천 영화를 보고 와서 솔직 후기를 남기는 시간이죠. 영화를 보고 싶은 우리 영린이, 덕쌤이 진짜 무럭무럭 자라서 영자랄이 될 때까지 우리 시네타운 가족들의 지도 편달이 필요합니다. 추천 영화를 많이 보내주세요. 또 덕쌤이 혹할 만한 추천 이유를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뽑히는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 보내주시면 돼요. 사실 그 영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우리 덕쌤이 뇌생남 또 브레인이잖아요. 같은 영화를 저와 또 어떻게 달리 보실지, 시네타운 가족들과 또 어떻게 다르게 볼지 감상평도 매일 궁금해지실 겁니다. 매주 한 편씩 진도에 맞춰서 추천 영화 같이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같이 만들어가는 코너 영화가 보고 싶어서 2부도 기대해주세요. 장예원의 시네타운. 이 시간은요. 기프티쇼 비즈, 디오마르 스파인 리조트, 이카운트 ERP, 닥터피엘, 자담치킨, 지벤세이프티, 벤트라스겔 태극제약, 현대 오일뱅크, 풀무원 녹즙,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난닝구닷컴, 이부자리, 결혼중개 여보야,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 경리나라, 올바른 소파 자쿠모와 함께합니다. 신 속의 숨은 퀴즈, 신의 퀴즈. 이번 주 신의 퀴즈는 한국 독립영화 베스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작년 여름 개봉과 함께 큰 호평을 받았던 영화 벌새입니다.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14살 은희. 대치동에서 방앗간을 하시는 부모님은 일이 바빠서 늘 집을 비우고 공부 못해서 매일 아빠한테 혼나는 천덕꾸러기 언니와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오빠 사이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죠. 마음 붙일 때라고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지숙이뿐입니다.
그런 은희에게 좋은 어른, 영지가 나타나죠. 은희의 말에 처음으로 귀 기울여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는 영지는 새로운 한문학원 선생님입니다. 그 첫 수업 장면, 신의 퀴즈. 은희는 뭘 아는 사람이 400명쯤 된다고 할까요? 샵 1077. 정답과 재밌는 오답 보내주세요.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는 사람이요?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50명? 야, 50명 훨씬 더 되지.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1년 400명은 될걸. 그럼 한 400명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벌새 나왔던 곡이죠. 칵테일 사랑 마로니에였습니다. 신의 퀴즈. 은희는 뭘 아는 사람이 400명쯤 된다고 할까요? 이게 문제였죠. 5049님. 매너를 아는 사람이 400명? 윤수 씨. 썸 타는 오빠요. 썸 타는 오빠. 사실 뭐 남녀 사이의 마음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윤수 씨는 알고 있나 봐요. 명호 씨. 연예인이요? 400명 알아요. 나만 400명 안다고. 명희 씨, 돈 꺼준 사람.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뭐 까먹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기억이 남더라고요. 9102님, 300명 스파르타쿠스. 오늘 진짜 뜬금없는 그 답들이 많이 오네요.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6382님, 정답은 마니또.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이라고. 마니또 제가 아는 그 마니또 말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옛날 사람이라고요? 왜? 이거 요즘 친구들은 마니또 모르나요?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압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얼굴이었죠. 1517님, 얼굴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예디도 포함인가요? 그럼요. 얼굴도 일단 알고 우리도 속마음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죠. 친한 사람,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 복수씨, 얼굴 오랜만에 들으니까 칠판 소리 듣기 좋네요. 그쵸? 그 칠판 소리도 너무 듣기 좋고 사실은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약간 이거 들리나요? 이렇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명한씨, 얼굴만 아는 사람이요. 얼굴만 아는 사람은 많죠. 근데 전 그중에 마음을 아는 사람은 0.1%도 안 되네요. 우리 오답자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보고 싶은 작품 머릿말로 달고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글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영화 4DX에서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4DX 관람권, 영화 사냥의 시간 예매권, 영화 빈폴 예매권, 영화 기억의 전쟁 예매권을 드립니다. 우리 주디 OST 한 곡 같이 들어볼까요? 르네 젤위거의 Over the Rainbow. 윤경 씨가 창넓은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 눈 내리는 거 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너무 좋죠. 오하나사마나님, 캐나다에서 사는데 잠시 눈을 피해서 한국 놀러 왔는데 이게 뭔 일인가요? 그러니까요. 딱 그 눈을 피해 오신 그때 눈을 몰고 오셨네요. 오하나사마나님. 진짜 눈을 몰고 왔어요. 우리 이렇게 눈 내리지 않았었는데. 채린 씨, 여기 세종시는 9시 30분부터 1시간 정도 눈발이 흩날리다가 지금 다시 멈췄습니다. 아침에 너무 좋아서 눈을 받고 왔네요. 행숙 씨, 부산 어떡하죠? 눈도 없고 춥기만 하네요. 부산은 눈이 또 안 내렸구나. 진짜 보내주신 문자들 보면 곳곳의 상황이 다 다르네요. 정아 씨가 시흥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오다가 지금은 조금 덜 오네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올해 눈이 하도 안 와서 그런지 간만에 보는 눈이 너무 예쁩니다.
그 꼬마 친구들이 만든 눈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SNS에도 눈사람 만든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눈이 좀 그래도 많이 오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그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3764님, 남동생이 오늘 군대 갑니다. 지금 가족들이랑 강아지까지 차 타고 가면서 듣고 있어요. 가는 길에 눈이 많이 오네요. 동생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듣고 계신가요? 여전히 듣고 계신 거죠? 군대 잘 다녀오시고요. 또 내리실 때 들어가시기 전에 부모님 꼭 한번 안아주시고요. 나중에 그 동생분이 저 제대했어요 라는 그 문자까지 시내타운에서 받고 싶네요.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 열려 있어요. 미스 리틀 션샤인 OST 듣고 올까요? 릭 제임스의 슈퍼 페이크 그리고 2부에는 덕쌤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Power FM SBS 생활 정보. 모처럼 만의 눈 소식이지만 빙판길 안전운전과 한파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전국 곳곳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눈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 지역으로는 퇴근길 전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충청 지역은 밤에,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5.8도,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에 가까운 추위인데요. 한낮에도 서울 영하 4도, 대구 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아침에 절정을 보이다가 모레부터 풀리겠습니다. 도로 살얼음 구간 속도 감속.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영알못의 솔직한 영화 보고서. 영화가 보고 싶어서. 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영알못을 위한 추천 영화 코너. 영림이 덕쌤이 직접 영화를 보고 얘기해드립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눈 오는 날 보니까 네. 좋네요.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눈 오는 영화 뭐 있지? 하는데 일단 러브레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 딱 러브레터 네, 떠올랐어요. 오겐키 데스까?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죠. 맞아요. 그쵸. 왜냐면 일단 눈이 양이 많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데 아련해야 되잖아요. 눈이 엄청 보이는 영화. 근데 뭐 눈 많은 영화 또 있어요. 뭐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가는 뭐 그런 영화들 그럼요. 많은데 그런 눈들은 좀 겁나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포근하고 무해하고 이럴 것 뭔가 같은 눈 폭신폭신한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영훈 씨, 덕쌤이 영도갈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할게요. 영도갈? 그 영화를 똑똑하게 알려주는 알려주는 뭐 그런 건가 그런 봐요. 건 것 같아요. 네, 요즘 그 단축어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너무 옛날 사람 같았네요. 강지선님께서 덕쌤 대학생 오빠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어떻게 하셨지? 그 컨셉인가요? 네. 대학생 컨셉? 사실 제가 이거 정말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올해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등록했어요. 실제로 대학생 됐습니다. 갑자기? 네. 어쩐 이게 정말 일이죠? 그 방송에서 처음 고백하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된 걸까요? 이제 정말 100세 시대잖아요. 네. 이제 아직 결반도 오지 않았지만 네.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제 계속 이제 평생 공부하는 시대다라는 생각으로. 배움은 끝이 없다. 그렇죠. 네. 전공이 뭔가요? 전공 진짜 부끄러운데 궁금한데. 법학과입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법학과요? 와, 세상에. 네. 근데 우와. 왜냐하면 그 세상 살면서 그 정말 중요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관련 업종으로 문과 중에서는 관련된 업종도 좀 많은 것 같고 해서 어머, 인생 어머. 2회차를 노린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하다 정말. 뭐 공인중개사, 뭐 네. 법무사, 노무사 등등을 할 수 모든 걸 노리고 있군요. 네, 시험 봐야 되지만. 음악과 영화와 그리고 법학까지. 근데 이건 이제 뭐 정말 멀리 보고 네. 이거 좀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보는 건데 공부를 정말 대학생이라는 말에 좋아하시네요. 그만 제가 고백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네. 사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외모를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쵸. 하지만 본질도 대학생이라는 거. 그 본질도 대학생이지만 룩도 대학생 룩이었다. 진짜 특이한데요. 좋네요. 시작이 아주 우리 시네타운 가족이 상큼합니다. 딱 알아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보고 오신 영화를 소개해 볼까요? 네, 오늘은 김은영 님이 추천하신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보고 왔습니다. 김은영님이 가끔 꺼내보면 학창 시절 풋풋했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 좋아지는 영화예요. 주인공들의 피아노 선율도 참 좋고요. 가볍게 이 영화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가벼운 기분으로 볼 수 있는 네. 대표적인 대만 로맨스 영화죠. 맞아요. 3847님이 주걸륜이 북치고 장구치고 감독, 각본, 주연까지 맡은 영화죠. 영화의 배경이 된 담강 고등학교가 실제 주걸륜의 모교라서 더 유명하고요. 대만 단수의 여행 코스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저도 대만 가고 싶더라고요 한번. 이 영화 보면은 되게 생각이 예쁘잖아요. 나죠. 그 네. 데이트하는 장소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고등학교도 김성민님, 네, 주걸륜이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첼로를 배우고 피아노 전공으로 영화에 나온 예술학교에 다녔죠. 영화 속 연주도 직접 다 한 겁니다. 사실 세상에. 그 영화 속 연주가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했을 거라고는 생각들을 못 하시는데 세상에. 직접 연주까지. 정희님이 여주인공 계륜미가 너무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영화라고. 완전 그 상큼한 고등학생의 모습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순수하고. 상대적으로 그 남주인공은 약간 그 머리를 더벅머리를 일부러 만든 것 같은 느낌이죠. 컨셉이 약간 네. 계륜미를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맞아요. 싶네요. 왜냐하면 또 이제 신비로운 그 여자친구니까 또 그런 면을 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영화겠지만 그래도 줄거리부터 알아볼까요? 네.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상류는 지은 지 100년도 더 됐다는 학교 건물을 둘러보다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끌리듯 가보니 그곳엔 오래된 음악실이 있었죠. 고풍스런 피아노 한 대가 놓여있고 먼지 쌓인 악보와 책들이 꽂혀있는 음악실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방금 연주한 곡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여학생은 비밀이라고 말하곤 사라집니다. 그날 하굣길에 비를 피하고 있는 여학생을 다시 만나게 된 상민은 그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이름이 샤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비 오는 날인데 수업에도 잘 안 나타나고 항상 혼자 다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샤오이에게 상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매일 하굣길에 만나 얘기를 나누고 연습실에서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가까워지죠. 애틋한 마음이 깊어갈 무렵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던 샤오이는 상륜에게 언젠간 얘기해줄게 라는 말로 얼버무리더니 처음 만난 날 연주했던 곡을 가르쳐주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절대 옛 음악실에서 이 곡을 연주해서는 안 돼. 과연 이 피아노 연주곡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고 호련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는 샤오이의 정체는 뭘까요? 굉장히 스릴러처럼. 근데 정말 이게 단순히 이제 연애 영화, 네. 청춘 로맨스 영화 혹은 뭐 음악 영화라고 보기에는 또 그 미스터리함이 되게 중요한 뭔가 축이에요. 있죠. 약간 스포하자면 그 세 가지가 축입니다. 세 가지 축은 네. 뭘까요? 음악과 네. 그리고 이제 청춘 로맨스 네. 그리고 미스터리. 어. 저는 그래서 계속 막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뭔가 했는데 미스터리 있죠. 상상을 초월한 판타지. 그런 판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실 좀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담다 보니까 영화적으로 조금 급한 마음이 들긴 했으나 일단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풋풋한 연애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말랑말랑한 엄청 많고 아름답습니다. 거의 종류별로 다 있어요. 아니 들어오시면서 사실 이 부스에 들어오시면서 영화 봤냐고 너무 좋지 않냐고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청춘 로맨스의 모든 그 포인트를 다 넣어놨습니다. 진짜 첫사랑 영화에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코드들이 다 있죠. 예. 뭐 교복, 자전거, 첫 키스. 그 자전거랑 뭐 첫 키스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이 자전거가 사실 근데 좀 되게 판타지긴 해요. 되게 뭔가 로망 같은 거 있으신가 봐요. 로망이라기보다는 생각보다 그 뒤에 사람을 태우고 네. 아름답게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뒤에서 아름답게 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앞사람 너무 힘들고. 그 두 사람 다 되게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해요. 코어 근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 있죠. 네네. 거기 스쿠터를 타고 가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보다 스쿠터가 훨씬 낫다. 네. 그리고 자전거는 좀 꼭 껴안아야지 그나마 자세가 안정되거든요. 그래서 꼭 첫사랑 영화에 나오나 맞아요. 봐요. 근데 뭔가 그 느낌. 제 생각에는 스쿠터가 조금 더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스쿠터는 이제 끝만 잡고 가도 괜찮잖아요. 그쵸. 근데 자전거는 꼭 안아야 되니까 설렘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급하지 않나.
왜냐면 되게 빨리 친해지고 되게 빨리 가까워져요. 맞아요. 진짜 온몸으로 지금 영화를 표현해 주고 계신데 특히 좋았던 장면을 한번 골라 오셨거든요. 네. 일단 뭐 한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인데 아까 연주한 곡이 뭐야? 정말 좋더라라고 하니까 샤오이가 귓속말로 비밀이야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귓속말이 제일 설렜어요. 왜냐면 실제 그 고등학생들의 연애에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뭐 문자나 톡으로 그래요? 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근데 뭐 뽀뽀라거나 고래, 네. 뭐 키스라는 장면도 있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귓속말을 할 정도로 가까이 처음 다가갔을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첫 그 느낌. 그렇죠. 그 가까워지는 느낌. 그렇죠. 사실 그 많은 고등학교 때 뭐 짝사랑 이런 것들이 그 거리를 극복 못하는데 그 가까워지는 느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 오글거리지만 그 이 대사가 굉장히 이거 한번 해주실 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나 봐. 다른 손으로 네 손을 잡아야 하니까. 근데 오글거리지만 좋네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245님이 저도 그 장면 좋아합니다. 발을 살짝 들어올리는 그 장면. 정말 다들 설렘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 이 발을 영화에. 드는 게 그 설렘 때문에 몸이 이제 그 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골라 오셨거든요. 네. 어떤 장면인지 같이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학교에 피아노의 왕자님과 네네. 상윤이 대결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그 음악을 너무 뽐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한데 재밌긴 해요. 잠깐 듣고 갈게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좋으면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형석 씨가 슈퍼 명장면이라고 최고죠. 영화에 약간 그 무술 대결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티키타카가 있고 영화에 좋은 클래식 피아노 곡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아까 세 축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삽입된 곡들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뭐 쇼팽이나 라흐마니노프의 클래식 곡들을 연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두 캐릭터가 함께 연탄곡이라고 그러죠. 같이 치는 곡을 네네. 연주하는데 그것도 참 예뻐요. 진짜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좀 그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장된 면이 약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진지한 음악 영화 팬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음악 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주 씨 문자 읽어주실까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얘기하시자마자 아기 이유식 먹이던 거 멈췄습니다. 제 인생 영화라고 여기에 말하고 싶었어요. 애기 이유식을 멈추셨어요.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년 전쯤 한창 연애하고 재밌게 보내실 때 그래서 덕생과 같은 마음으로 저랑 아마 옛날에 비슷한 좀 연배실 거예요. 그렇죠. 떠올리신 것 같아요. 효진 씨, 진짜 제 인생 최애 영화입니다. 몇 번을 봤는지 첫사랑 영화 완전 인정해요. 너무 설레요. 맞습니다. 진짜 첫사랑 영화. 설렐만하죠. 그렇다면 이 영화 그 추천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약간 뭐 1, 2, 3, 4로 평가하자면 네. 한 2 정도? 이 정도. 한 번 1이 제일 높은 겁니다. 1이 제일 높은 네. 거예요? 네, 한 제일 번쯤? 낮은 건 줄 알았네요. 한 번쯤 볼만하다. 네. 한 번쯤 볼만하다. 네, 영화로서 완성도에서 최고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재밌고 아기자기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3번도 볼만하다라고 할게요. 3번 네. 정도. 제가 2-3번 봤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하고 싶으신가요? 이것도 제가 열심히 너무 생각했는데 제일 먼저는 첫사랑의 떨림을 떠올리고 싶은 분들에게 저도요. 좀 약간 그 말랑말랑한 감정 느끼고 싶은 분들. 이 여러 신 중에 하나만 봐도 되니까 정말 그 많은 것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좋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어 기초 수업을 들어본 적 있는 분들께 이게 추천하고 도움이 싶습니다. 되나요? 대사의 핵심적인 대사가 좀 쉬운 편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핵심 문장이 아주 쉽게 쉬운 중국어 나와요. 예를 들면 월 아이니 이런 게 적혀 있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중국어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저 양이었어요. 평균 한 80, 70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알고 있는 정도였다. 그러니까요. 한자 쓴데 내가 아는 글자인데 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나 중국어 배웠었는데 하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오늘 같은 날 다시 봐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로쏘 OST 골라봤습니다.
민정 씨가 빠져서 듣고 보고 음. 있습니다. 설명은 너무 재밌게 하시네요. 최고. 영화가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정말 지금 신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나눌 영화를 이 자리에서 좀 정해 보려고요. 네. 일단 우리 가족들이 보내주신 추천작들 가운데 후보작 3개를 좀 추려봤는데요. 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영화를 다음 주 추천작으로 정하겠습니다. 떨린다. 네. 먼저 첫 번째 후보작은요? 네, 첫 번째 후보자 로터스님이 추천하신 마이클 패스벤더와 어바웃 타임의 도널 글리슨이 나온 네. 영화 프랭크입니다. 프랭크죠. 프랭크. 이 영화 인디 밴드 얘긴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탈을 쓰고 음악을 하는 천재 뮤지션 프랭크가 나옵니다. 이 재능과 또 그에 대한 상실감을 상세히 표출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덕원 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저와는 다른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테니 흥미로운 감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감상평이 궁금하고 기대돼서 추천드립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탈 쓰고 나온 본격 미모 낭비 영화죠. 음악 영화인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이 영화 추천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참에 봐도 좋을 이참에 것 봐도 같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랭크에서 네. 배 씨가 쓰고 나오는 탈이 덕원 씨 닮은 것 같다고. 박기현님 세상에 저 잠깐 언젠가 탈을 벗는 걸로 이제 네네. 네. 봐야겠네요. 우리 두 번째 후보작 볼까요? 피글렛 1225님이 추천하신 태국 영화 배드 지니어스입니다. 태국 영화는 저도 처음 접했는데 너무너무 꿀잼이었어요. 덕원님도 수능 한 개 틀리시고 문제적 남자 나오셨던 브레인이시잖아요. 이 영화도 공부, 성적과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에 학생 때의 시억을 떠올리며 쉽게 다가가기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장 쫄깃한 컨닝 스릴러 땡기지 않으세요? 컨닝 스릴러 좀 신박합니다. 그래서 배드 지니어스구나. 재밌을 컨닝에서 것 점수가 같은데? 높은. 그리고 재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후보작 뭘까요? 노 커피 워커님께서 추천하신 영화 겟 아웃입니다. 저도 영화를 모십니다. 영화관 한번 가면 잠이 들어서 제가 졸지 않고 본 영화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건 비행기에서 본 영화인데 한숨도 안 자고 봤던 영화예요. 겟 아웃 추천드립니다. 인종 차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전이 있어 더 빠져듭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개운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도요. 2017년에 나온 조던 필 감독의 화제작. 이것도 맞아요. 유명해졌어요. 은주 씨가 저는 겟아웃이요. 반전의 영화입니다. 제가 웬만해선 2번 안 보는데 2번이나 봤던 영화였습니다. 라고. 이 모든 영화들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후보작 가운데 가장 끌리는 한 편을 골라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그리고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다음 주 추천작이 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 듣고 올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영알모 추천작 투표 결과를 발표할게요. 프랭크, 배드 지니어스, 겟아웃 중에 투표 결과는요? 자, 다음 주 추천 영화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압도적인 표를 받은 겟 아웃입니다. 저희도 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윤희님께서 겟아웃에 한 표 드려요. 서너 번 봤는데 결말을 알고 보는데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영화였네요. 다음 주에는 겟아웃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 땀 쥐고 보는 영화 무서운데. 나머지 두 영화도 땡기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주 덕쌤의 이런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후기도 기대할게요. 손에 땀이 얼마나 났는지 얘기하면서 또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덕쌤은 다음 주에 만나고요.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끝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편지 준비했습니다. 영화 같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해피엔딩. Thank you.